네,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악재가 많은 편이죠. 네, 연이은 악재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 문제도 악재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2차 전지의 어닝 쇼크 이 부분도 상당한 악재를 볼 수 있겠죠.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별주 위주의 변동성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유류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부담감이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이서만 싸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란의 참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미국이 지중해에다가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이란의 개입을 막고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이대로 그냥 일단락 돼서 끝나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만약에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주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수급은 일단은 관망세를 해보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경제지표나 이런 여러가지 경제동향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이 좀 부담스럽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450을 또 깨고 내려갔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5일 이평선 근처죠. 2440포인트 정도 이상은 지켜주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은 2433까지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좀 덜 빠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코스피 쪽에도 시총 상위에 상당 부분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주가 하락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잡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이죠. 지금 라인 때는 2430에서 지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테스트하는 구간이긴 한데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바닥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는 아침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후에 상황 더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시더라도요. 이것도 지금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폭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요. 방향성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낙폭 자체도 아침부터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2%대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세가 지금 804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800포인트까지는 일단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변동성을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밑바닥까지 도착했을 때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수급적인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계속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쪽에서 매도가 나오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부담감이 좀 커져 있습니다. 둘 다 지금 1000억대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은 거래소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요. 코스닥 쪽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와서 연기금이 오랜만에 방어해주는 모습이 좀 있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긴 하는데 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전망치는 일단 현재 수준 2430, 2440 요 정도 라인대를 지지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뒷머리를 극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외국 놈들이 계속 팔고 있네. 어떡하지? 아마도 그 타이밍을 좀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게 되면 금융투자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후 시점에서는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도 같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얘네들은 뭐 큰 문제는 없죠. 네, 대신에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화학, SDI 두 종목 다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4%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동차는 오늘 반등입니다.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둘 다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때문에 현대 모비스 나쁘지 않고요. KB금융 네,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2차전지 쪽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 관련주들 어떤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냥 별 문제 없죠? 2차전지를 제외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다는 거, 배당 관련한 부분이 되면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조선주들이 그래도 다행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있고요. 항공주들이 요즘에 약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중동 지역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담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좀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 상황이 지금 어디 쪽 지금 지지 라인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지지로 볼 수 있는 라인이 22,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보다 조금 지나쳤는데, 이거는 뭐 일단 악재성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좀 더 지켜보시다가 반등 나올 때 그 상황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들은 썩 좋지 못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4.4%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부담이 좀 되겠죠. 실적에 대한 쇼크 상황이고요. 지금 장중에 70만원대까지 또 내려갔었는데 후반부에 지켜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14시 넘어가면은 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포스코 DX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도 떨어지는 모습들, 2차전지 쪽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JYP엔트라든지 엔터 관련주들도 썩 좋은 모습 아니고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쪽도 조금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많이 올라갔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긴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도 하락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하락세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커져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뭐 거의 볼 게 없어요.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오늘 전기전자 장비 쪽, 소부장 쪽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을 주고 있다. 여기다 2차전지까지 더해지니까 낙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올라온 종목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개별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236개가 상승이고요. 665개가 하락입니다. 3대1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1350개, 아침보다 더 늘어났네요. 224개 상승이고요. 1350개 하락입니다. 오늘은 2000개 정도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소형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심리가 나빠지게 되면 주식을 던지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상승률, 하락률 볼게요. 상승률에서는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있네요. 전진바이오팜 점상한가고요. 한창산업, JI테크, 대성에너지, 흥구석유도 오늘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큐로홀딩스 이런 종목들. 네, 에너지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석유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오늘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일단 흐름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화학주까지 연결고리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 얘네들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지역의 분쟁이 끝남과 동시에 이 에너지, 석유 관련 종목군들은 매도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S 쪽 움직임 오늘 또 연결해서 나쁘지 않죠? 네, LS의 전선 아시아 뭐 종목 진단을 해드렸지만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는 이게 저항대 진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 빅텍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악재성 요인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진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포인트는 1.3%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하락률 보시면은요, CKH가 오늘 14%대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대유AP 10% 이상 하락한 종목 많이 있네요. 필에너지, 셀루메드, 모아데이터, 푸른기술, 에이프로바이오까지 해서 10% 이상 하락이고요. 9% 이상
가장 떨어진 종목은 20개 정도 됩니다. ETF 제외하더라도 거의 17, 8개 될 것 같은데요. 제법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낙폭 자체가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요. 오늘 낙폭은 4.3%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의 계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 상당히 크고요. 중소형주 쪽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일 것 같다 생각되고요. 종목수가 좀 많으면 오늘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종목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코스피나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거나 또는 약간 그 2차전지나 이런 쪽에서 좀 비껴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을 좀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기간적으로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들어가 있고요. 뭐 크게 매수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매도는 네이버하고 HSPS, HPSP 이거 매도하고 있는데 뭐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 수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도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일단 관망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중요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자동차 쪽 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영풍제지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 다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오후에 또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을 더 누르려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약간 리스킹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로보트,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가 나오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좀 적어요. 좀 적은 부분이라서 개인들이 매도를 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로 상차가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매도 국면이 코스피 쪽에 약간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외국인들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일단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지수 포인트는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내리고 있는 상태죠. 더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은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지 여부에 따른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추세의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달라지면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은 패스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여러가지 내용들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악재가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중동 지역에 있는 움직임들 그 다음에 유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뭔가 이슈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녹아드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은 일단 관망으로 유지하시고요. 오후 늦지막히 시장 변동폭을 확인하시면 대응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